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용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이 7월 의사록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 연준이 7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한 주간의 코인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로는 29,000달러, 한화로는 3,800, 900만 원 선에서 한 달 넘게 답보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더위를 먹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기운을 못 차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6월에 이제 3만 달러를 한번 이제 기록한 이후에 2개월째 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은 3만 달러에 다시 가까이 갔다가 또 시장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면은 29,000달러를 잠깐 밑도는, 그러다 하더라도 이 폭이 약 1,000달러에 불과하는 이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박스권에 갇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경색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에서 즉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를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 시장 규모가 지금 거의 6월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6월 21일, 22일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시장 규모가 1.1조 달러 수준으로 거의 똑같이 거의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도 않고 또 이 자금이 또 나가지도 않은 이런 좀 유동성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유동성이 이제 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의 규제 우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규제가 강화가 되면 특히나 이 규제 같은 경우는 자금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금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제가 강화되면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로운 이 자금이 이탈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역시나 규제 때문에 역시 이런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라고 할까요? 투자자분들의 귀가 좀 얇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방금 말씀해주신 FOMC의 이런 회의록에 따른 이제 경색과 같은 이 긴축 우려와 같은 이런 거시경제 지표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공조 현상이 좀 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새벽에 약 1.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갑한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재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6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달성한 것도 역시나 블랙락이,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 달러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 약 2달 가까이 현재 이제 계속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도 ETF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마치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주식처럼 이제 가상자산에 기반한 현물 ETF, 즉 비트코인에 기반한 현물 ETF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주식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나 비싼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명 계좌를 연결하고 이런 복잡 단단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ETF가 통과가 된다, ETF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 계좌에서 바로 이제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 이 투자 시장에서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시장을 이제 바로 연결하는 통로라고나 할까요? 바로 연결점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투자 시장에 이 투자 시장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제 유입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 있는 이제 그 ETF 관련 전문가 2명은 이제 ETF가 만약 SEC에서 승인이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고 3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이 40조 원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40조 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규모죠. 현재 지금 전체 코인 시장 규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조 달러 이 정도 되는데요. 1조 달러에서 300억 달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약 3%, 단번에 3% 정도의 시장의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것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반에서 다른 이 코인까지 영향력이 좀 더 파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40조 원이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은 아직 이 미국의 규제 일변도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무리 이렇게 기대가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도 네. 승인이 돼야 이제 이게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물 ETF를 이제 참고를 할 때 지난 6월 이제 블랙락이 신청을 했었을 때도 많이 거론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 주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상품의 ETF와 상당히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원자재를 들 수가 있고 네.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금 그리고 특히나 지금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게 2012년 JP 모건이 이 SEC를 통해서 약 2년간 이 논의를 거쳐서 이 상장 신청을 받은 구리 현물 ETF가 있습니다. 네. 구리 현물 ETF가 굉장히 비슷한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리 현물 ETF가 사실 2012년에 약 2년간 걸쳐서 논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반대와 우려 때문에 승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었는데 결국 JP 모건이 SEC와의 합의하에 이 구리 현물 ETF 승인을 받아낸 이 핵심 변수가 바로 이제 감시 공유 계약입니다.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감시 공유 계약과 수탁 기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시 공유 계약인데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을 조작할 수 없도록 이 ETF가 상장돼서 ETF가 이제 거래가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ETF를 쉽게 살 수 있는데 이 일반 투자자들이 ETF를 이렇게 사는 상황에서 다른 소위 이제 시장의 큰 손이 뒤에서 이제 현물, 때문에 구리 ETF라고 하면은 구리를 대규모로 매집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매집을 하면 구리 가격이 뛸 것이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ETF 가격도 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비싼 ETF를 비싼 가격에 산 일반 투자자들이 나중에 그 매집한 구리를 이제 시장에 풀었었을 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손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건 의도치 않는 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감시 공유 계약인데요. 이 감시 공유 계약의 핵심은 ETF의 발행사와 그다음에 유통사와 그다음에 이 신탁, 수탁 기관 이 세 곳이 서로 시장 조작을 하지 않도록 서로 상호간에 삼자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리 ETF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과 또 수탁 기관이 이제 그 런던 금속 거래소였어요. LM이라고 부르는 그곳과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 거래하고 있는 NISC죠. NISC와 이렇게 세 곳이 이제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 조작 우려를 차단하는 거였는데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똑같은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말씀드린 이제 수탁 기관인데요. 구리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 LME가 당연히 LME는 이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속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공인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이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만
코인에서는 이 수탁 기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손에 꼽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코인베이스 이런 것과 같은 신생 코인 회사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이 수탁 기간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좀 많고요. 따라서 이 수탁 기간의 적정성에 따라서 이 감시 공유 계약의 효용성이 증명이 좀 될 것이고, 이 감시 공유 계약의 효용성이 이제 증명이 되어야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 시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참 많은데요. 빠르면 뭐 연내 승인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이게 연내 승인 또는 내년 승인,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연내 승인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년 초에 승인 될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연내 승인의 확률을 이제 이전까지는 50%로 봤다가 ETF 승인 시 3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 발표와 동시에 65%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 예전에는 절반이었는데 지금 약 3분의 2 정도다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네.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블랙락 ETF입니다. 블랙락 ETF의 심사 일정이 사실 이제 관건인데요. 얼마 전 저번 주였는데, 저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1차 심사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SEC가 연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8월 13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ETF의 심사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였었죠. 그러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블랙록이 ETF를 신청한 이후에 블랙록과 똑같이 이제 서류나 이런 거를 따라서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을 뭐 따라한 것이라고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블랙록 ETF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장 관건인데, 블랙록 ETF의 심사에 필요한 이제 사전 청취 단계가 있습니다. 이 업계 사전 청취 단계가 일단 9월 2일 날 끝납니다. 네. 9월 2일 날 종결이 되면은 이때 이제 SEC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한번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이때 그래서 이 업계 사전 청취를 한 결과 승인할 수도 있다, 승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업계의 사전 청취를 들은 결과 조금 더 잘 상황을 살펴보고 조금 더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고 45일까지 연기할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연기가 가장 유력하고요. 예, 이 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탁 기관인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사실 소송을 하고 있는 주체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탁 기관의 신뢰성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 문제가 또 해소가 되어야만 이제 정식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코인 시장의 박스권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 비트코인 시장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외한 상태에서 코인 시장을 크게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변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특히나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전체 코인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코인 시장의 악재였던 이제 루나나 FTX의 파산 등이 있습니다만, 코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왔던 NFT가 지금 좀 잠잠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NFT에 이은 후발 주자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뭐 토큰 증권과 STO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큰 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역시나 말씀드렸던 코인 전체 시총이 현재 1.1조 달러에서 지금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으로 잘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좀 더 ETF에 좀 더 이제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ETF가 통과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변수를 계속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역시 관망세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이동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새벽에 1.5%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 차트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예, 3,800, 3,9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는 환율 때문입니다. 예, 환율이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비해서
그 원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환차익 변수가 좀 존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관심을 두시고 볼 필요도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 볼 때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29,000달러를 좀 밑돈다. 29,000달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보다는 환율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달러로 해서 29,000달러를 밑돈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저점 매수를 한번 살펴보셔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9,000달러 하회할 경우에는 꼭 분할 저점 매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럼 코이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